안녕하세요. 시어마음의 이광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를 쓸 때 펜을 쓰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컴퓨터를 쓰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각기 취향에 따라서 편한 방식을 택하고 계실 텐데요. 펜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아날로그 방식이 익숙하신 분들일 것이고,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디지털 방식이 익숙해진 분들이겠죠. 단순히 펜이냐 컴퓨터냐가 아니라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대량 정보 처리가 보편화된 요즘의 세상에서는 디지털 방식을 택하지 않고서는 많은 자료를 처리하고 정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글을 쓰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의 경우는 분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기 때문에 펜을 써서 작업을 한다고 해도 크게 무리가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소설 쪽에서도 조정래 작가나 김훈 작가 같은 경우는 원고지에다가 펜을 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디지털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아날로그 방식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떠한 정보가 이분들에게 이 방식을 고수하도록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적인 방식을 쓴다고 해서 그것이 단순히 고집스러움이나 부적응은 아니라는 것이죠. 가령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을 예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세돌이 알파고와 대전을 할 때 컴퓨터로 두지 않았죠. 직접 바둑판에다가 알을 놓고 알파고의 알을 대신 놔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컴퓨터로 바둑을 두는 일이 어려운 일도 아닌데 굳이 왜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대전을 했었을까요? 매체의 변화는 단순히 적응성의 변화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세돌에게는 바둑이란 예술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상대와의 예의라든가 정서적 교감 같은 것은 바둑에서 승부와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커다란 부분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존중해서 이러한 방식의 대전을 이루었던 것이죠. 글쓰기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결과물만 내면 과정이야 어떻든 무관한 그런 산업적인 측면이 아니라 예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과정이 곧 결과를 좌우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실제로 매체에 따라서 우리의 인지 방식은 달라집니다. 아이들의 뇌로 실험을 했을 때도 종이책과 전자책은 뇌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당연히 디지털 방식인 전자책의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긴장되고 또 산만한 정서를 불러일으켰고, 종이책의 경우는 그와 반대되는 좀 더 이완되고 신중한 뇌의 작용을 불러일으켰었죠. 매체가 1차적으로 결정해주는 것은 속도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책을 볼 때 책이 잘 안 봐지는 이유는 화면이 작아서도 있지만 스마트폰으로는 언제든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문자를 읽어내는 작업보다 더 빠르고 속 시원한 작업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책을 보는 것은 종이책을 볼 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만함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죠. 매체가 바꿔준 속도의 변화는 결국 과정의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과정은 경시되기 쉬울 것이고, 속도가 느려질수록 과정은 중시되기 쉽겠죠. 우리가 단지 글 쓰는 기계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면 능률과 효율만 고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출장을 가는 사람이라면 KTX를 타야겠지만, 만약 여행을 가는 사람이라면 조금 느린 열차나 자동차 혹은 도보 여행도 가능해지고,
어느 것이 더 낫다고 쉽게 말할 수는 없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시를 쓸 때도 어떤 매체를 사용하느냐는 단순히 결과물을 내는 속도만을 좌우하는 일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어떤 방식으로 시를 쓰고 있었을까요? 말하자면 저는 모든 방식을 다 쓰고 있습니다. 펜도 쓰고 컴퓨터도 쓰고 스마트폰도 씁니다. 왜냐하면 글을 쓰는 과정이 하나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 한 가지 방식만 쓸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보통 펜이나 연필을 쓰는 것은 처음에 구상하고 계획할 때입니다. 이때는 수정되는 부분도 많고 윤곽을 잡아야 하는 단계라서 글자가 차례차례 이어지기보다는 도형적인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작업을 할 때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답답한 것이죠. 그리고 순간순간 떠오르는 단상들을 적을 때는 스마트폰을 이용합니다. 즉각적이고 또 저장성이 좋아서 이미 연필을 찾았을 때는 늦어버릴 만한 것들을 담아낼 수 있게 해주죠. 컴퓨터를 쓰는 것은 원고에 윤곽이 잡혔거나 아니면 초본이 이루어져 퇴고를 거칠 때입니다. 이때는 글자와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작업량을 소화할 수 있게 해주는 컴퓨터가 수월한 것이죠. 처음에 구상 단계에서부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쓰게 되면 멍하게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이미 떠오른 무언가가 있을 때는 좋지만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해 나갈 때는 그렇게 집중이 잘 되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더 고도화된 매체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체와는 좀 더 거리감이 있고 펜을 잡았을 때처럼 다양하게 긋거나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구상 단계에서는 다양한 감각과 열린 사고가 필요한데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감각은 오직 시각이나 청각뿐이죠. 펜을 잡고 있을 때는 우리가 펜을 잡고 있다는 손가락의 감각 같은 것도 모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펜이 종이에 그어질 때의 감각도 몸으로 다 체감하면서 글을 쓰게 되죠. 하지만 컴퓨터의 경우는 기껏해야 플라스틱으로 된 네모난 버튼을 누르게 될 뿐이고 스마트폰의 경우는 심지어 누르면 감각이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느껴지지도 않는 단단한 유리판을 두드려야 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글자가 드러나지만 우리가 사람과 만났을 때 대화만 주고받는 것과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는 것과는 불러일으켜지는 감정이 완전히 다르죠. 매체는 곧 떠오르는 감각과 생각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이 해롭다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스마트폰이 전해주는 감각은 지나치게 시각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만져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좀 더 자극화되기 쉽고 좀 더 빠른 것들을 갈구하게 되기 쉬운 것이죠. 무언가를 떠올릴 때는 컴퓨터의 빈 화면을 멀뚱멀뚱 쳐다보는 것으로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구상하고 계획한다는 것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생각들을 탐색하고 모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에는 어떠한 제약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글자가 마음에 안 들면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지우는 게 아니라 찢어버릴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낭비처럼 보이는 직접 손으로 쓰고 지우고 찍고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신중하고 정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을 갖게 됩니다. 글자를 쓰는 게 빠르다고 글의 완성까지 빠르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섬세하고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만 그것들을 더 신속하게 펼쳐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정리해 보자면
일단 각자가 익숙하고 전문화된 방식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취하시면 된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어느 한 매체에 전문화된 분들이 아니시라면 각 매체의 특성을 참고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때 추천드리는 방식은 초보일수록 펜을 잡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대한 감각적으로 열려있는 방식으로 시를 쓰기를 권장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을 택하든 퇴고나 마무리 단계에서는 컴퓨터를 활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한눈에 보고 많은 양의 정보를 수정하고 처리하는 데에는 컴퓨터만큼 시원한 매체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스마트폰도 시를 쓰는 매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까먹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본래에 활용하던 방식을 보완해주면서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뭐든 하나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다양한 걸 할 수 있을 때가 좋죠. 주로 쓰는 방식에서 또 다른 매체의 방식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쓰시면 가장 풍부한 방식으로 글을 써나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